오늘의 마칼란에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데클란 라이스가 환상적인 프리킥 두 골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술적인 장면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한 칼럼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기 전까지 데클란 라이스는 클럽 커리어 338경기 동안 단 한 번도 프리킥 골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스는 웨스트햄과 아스널에서 8년간 걸쳐서 단 13번의 프리킥 슈팅만을 시도했을 뿐더러 아스널 또한 2021년 9월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직접 프리킥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역시 의도된 프리킥 득점을 기록한 게 무려 2002년이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르테타는 레알 마드리드전 이후의 인터뷰에서 오늘 단 12분 만에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을 상대로 두 골을 넣었습니다. 축구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 한마디가 라이스가 얼마나 대단한 골을 넣었는지, 거기다가 레알 마드리드는 작년 우승팀이잖아요. 프리킥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에메리츠 스타디움 전체를 비현실적인 환희로 가득 차게 만들었는지 요약하는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라이스는 팀의 엔진 역할을 많이 했던 선수였죠.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수비수들을 좀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는 다른 선수들이 집중을 받게 해주면서 뒤에서 묵묵하게 역할을 하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는 전 세계에 자신이 얼마나 다재다능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인지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켰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경기에서 일단 첫 챔피언스리그 MOM을 수상하게 되었고 계속 말하는 프리킥 두 골을 성공시킨 선수였는데,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라이스가 이번 경기에서 총 5번의 슈팅을 가져갔는데 오른발 왼발을 각각 2번씩 사용했고 거기다가 헤딩 슈팅까지 성공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라이스가 챔피언스리그의 역사상 한 경기에서 2개의 프리킥 골을 성공시킨 5번째 선수였다고 해요. 거기다가 특히 라이스가 2023년 여름 아스널에 이적한 이후에 프리킥 슈팅을 거의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은 이건 정말 놀라운 기록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르셀로나 시절 히바우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시절 호날두, 파리 생제르맹 네이마르, 갈라타사라이 지에의 다음으로 2025년에 새롭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 골을 기록한 선수로 아스널의 라이스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더 놀랍냐, 그걸 살펴보면 이 지표를 보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라이스는 지난 시즌 중반부터 아스널의 왼쪽 코너킥을 담당하면서 차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프리킥 세트피스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근데 슈팅 가능한 위치에서는 웨데고르가 2021년 입단 이후에 주로 키커를 맡아왔어요. 이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웨데고르는 지금 32개의 슈팅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제 자카 23개의 슈팅이 있고, 이제 라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6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스도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얻었을 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슈팅을 차고 싶다 이렇게 희망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선수가 차고 싶어 하거나 주장인 웨데고르가 차고 싶다고 말을 하면은 우선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물러서는 성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프리킥 기회를 얻으면서 자기 혼자 갈고 닦으면서 이번에 증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스가 이번에 두 골을 넣긴 했지만 그 전에 헤딩 한번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헤딩 슈팅 자체도 정말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그거는 쿠르투아가 잘 막았어요. 그래서 그 장면만 봤을 때는 이번에도 쿠르투아가 상대팀을 절망감에 빠뜨리는구나, 또 쿠르투아를 뚫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찰나 이제 사카가 만들어내는 프리킥으로 너무나도 멋있는 골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라이스의 프리킥 이면에 숨은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실전 전문가가 분석해서 인터뷰에서 말을 합니다. 바르텍 실베스트자크라는 축구 역사상 최초의 골 스트라이킹 코치, 킥 기술 전문 코치로 2014년에 브렌트포드에 합류해서 4시즌을 보낸 코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유럽 전역을 이렇게 돌면서 선수들에게 세트피스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슈팅 기술을 지도하고 있고, 가장 자주 요청을 받는 기술로는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들어낸 프리킥 골을 넣은 선수를 포함해서 프리킥 시에 탑스핀을 구현하는 방식을 선수들에게 가르쳐 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라이스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방식은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라이스는 발베르데가 벽의 끝에 있는 상황에서 인사이드 스핀을 만들어내면서 볼을 감아차면서 휘감기 동작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치는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해요. 라이스는 이번 경기에서 멋진 두 골을 만들어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혁신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라이스는 단지 2번 모두 강하고 정교하게 감아찬 것 뿐입니다. 근데 이 골을 만들어내면서 세레머니를 했던 것은 너무 좋았고, 어쨌든 8강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정말 중요한 골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라이스는 벽을 넘긴 게 아니라 벽을 감아찬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실베스트 자크는 쿠르투아의 수비벽 설정에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요.
알아봤습니다. 프리킥 위치가 중앙에 가까웠는데 그리고 왼발잡이와 오른발잡이가 모두 공 옆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벽에 단 4명만 세운 것은 정말 큰 실책이라고 해요. 게다가 골키퍼는 웨데고르가 박스 안쪽에서 시야를 방해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비벽을 더 두껍게 설정을 해야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사카가 찰 것 같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양발 옵션 모두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해요. 프리킥을 벽을 감아서 넣는 거는 아마추어 리그 수준에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장면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라이스가 그 틈을 잘 이용한 거는 맞지만 수비 벽의 폭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 거리에서 충분히 감아찰 공간이 있었거든요. 물론 라이스가 순간적으로 기회를 알아챈 것과 정확한 킥에 대해서는 큰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카와 라이스가 볼을 기준으로 양쪽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웨데고르가 저기 벽에 숨어 있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왼쪽 각도를 열어주면서 사카가 볼을 차기 쉽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르투아도 그걸 크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웨데고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사카에게 슈팅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왼발 선수가 차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쿠르투아도 더 왼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 공간을 열어둔 만큼 4명 이상 선수를 배치했어야 되는데 저 수비벽을 이렇게 배치했다는 것은 비판받아야만 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골에 대해서 라이스는 경기 후에 인터뷰를 통해 조버 코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제 아스널의 세트피스 코치인 니콜라스 조버가 라이스에게 크로스를 올리라고 손짓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스는 사카와 논의를 한 끝에 슈팅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조버가 크로스를 올리라고 했어요. 레알의 수비벽이 살짝 옆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그 바깥쪽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를 봤죠. 원래는 저희가 후방에 3명을 세워놓고 크로스로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역방향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 각도에서 크로스는 말이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라인이 너무 높았고 아주 섬세한 패스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차버리자. 그리고 이제 경기 중계 장면에 라이스가 프리킥 골을 이렇게 성공시킨 다음에 조버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조버가 이제 오른쪽으로 손을 이렇게 휙 하는 장면을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이 프리킥도 순간적으로 조버가 판단해서 생각해낸 거구나. 아니면 이제 벽이 얇은 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지시를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라이스 인터뷰에 따르면 조버는 인스윙으로 크로스를 올리라고 한 건데 라이스는 이제 조버의 생각과는 반대로 슈팅을 바로 찬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이스의 두 번째 골 장면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라이스가 12분 후에 2대0으로 만드는 두 번째 골은 진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번엔 위치가 좀 더 첫 번째 장면보다는 왼쪽이었고 골대에 가까웠지만 이제 라이스는 골키퍼 쪽을 노렸고 이것은 훈련에서 라이스가 정말 많이 연습을 해온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코치 실베스트 자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골이 기술적으로는 더 훨씬 뛰어난 슈팅이에요. 강하고 아주 정확했죠. 골키퍼가 잘 서 있었더라도 막기 어려운 슈팅이었어요. 보통 수비벽은 근접 포스트를 막고 골키퍼는 팝포스트 쪽을 커버하지만 쿠르투아는 골대 중앙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스널이 이 가짜 벽을 활용해서 쿠르투아의 반응을 지연시켰고 결국 쿠르투아의 반응이 늦어져서 막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실베스트 자크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쿠르투아가 왜 중앙에 위치해 있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팝포스트 쪽으로 완전히 내줬잖아요. 그래서 라이스는 이걸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벽을 넘길 필요 없이 그냥 강하게 차버리자. 그리고 이제 라이스 또한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해요. 원래는 웨데고르가 터치를 하고 제가 달려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음바페가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차버리자. 원래는 벽을 넘기려고 했는데 골키퍼 쪽이 열려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평소에 연습하던 거라 자신이 있었고 첫 골을 넣은 뒤라 더 용기가 있었죠. 바깥으로 나가면 어때요? 그냥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보면 라이스는 공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디딤발을 놓고 몸 전체를 먼 코너 쪽으로 향하게 했으며 킥 동작에서 체중을 디딤발에 실은 뒤 인사이드로 공을 차 올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킥 이후 발의 휘감기 동작에 있는데요. 다리를 크게 뻗지 않고 마치 스냅샷처럼 오른발이 몸을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회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라이스가 어떤 방식으로 슛을 찾는지 볼 수 있죠. 실베스트 자크는 또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건 지난 20년간 프리킥에서 가장 널리 쓰인 기술이에요. 탑스핀이나 너클볼을 시도하는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죠. 라이스는 평소 코너킥처럼 날카롭게 크로스를 올리는 능력이 있어요. 간접 프리킥이라면 공을 굳이 벽 위로 넘기고 떨어뜨릴 필요가 없죠. 물론 인사이드 스핀이 걸린 가마차기는 훌륭한 기술이지만 직접 프리킥에서는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공이 빠르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골문 안으로 넣기 어렵고 볼이 떠서 그대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라이스의 두 골은 회전보다는 강한 힘과 정확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는 공을 날아가는 동안 고개가 여전히 골대가 아니라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라이스의 그 휘감기 동작이 얼마나 크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점은 중계 해설을 맡은 아스널 레전드 앙리가 경기 후의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앙리는 훈련 때 프리킥을 연습할 때 공만 너무 빨리 쳐다보면은 킥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공에 집중하든 말든 그거에 상관없이 정말 낮은 확률이었던 프리킥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앙리도 언급할 만큼 정말 대단했던 프리킥 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칼란의 영상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 있었던 라이스의 프리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는 프리킥뿐만 아니라 메리노가 보여준 세 번째 득점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놀라운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널 팬이라면 정말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 그런 경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과연 아스널이 이 3대0을 지킬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의 마칼란에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